자, 20.4부터 시작할게요. 20.1에서 우리는 전위차라는 거. 그러니까 점 A에서 점 B로 갈 때 바뀌는 그 전위, 즉 A가 B로 가면서 생기는 그 전위차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죠. 전기장 곱하기 움직인 미소 길이를 이렇게 다 더했어요. 경로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가 있어요. A부터 B까지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전위를 VA라고 하고 B점의 전위를 VB라고 합시다. 그럼 두 지점 간의 경로차는 이렇게 잘게 자른 경로차를 다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요 하나의 전위차를 DV라고 합시다. DV 이렇게. 그리고 그 경로를 지나감에 있어서 전기장, 즉 E가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바뀌죠. 그다음에 방향도 바뀌고. 그리고 DS는 이제 이게 DS예요.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게 DS죠. DS도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전기장이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경로에서는 약간 각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도가 누울 수도 있고, 크기도 조금씩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주 잘게 잘랐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하나의 DV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V는 그 구간마다의 각 구간의 전기장과 그 다음에 그 미소 구간의 길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이어서 써보면 EDS 코사인 세타와 같죠. 그렇죠? 이거 정의에서 마이너스가 빠졌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작은 구간에서, 짧은 구간에서의 전위차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차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X축만 있어요. X축만 있을 경우에는 그 경로가 이제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이게 X축이 Y축이다. 그러면은
이게 x축이에요. x축이면은 여기가 이제 A점이고 여기가 이제 B점이면 그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작은 경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1차원이라는 얘기는 전기장도 1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즉 전기장도 x의 방향만 가지고 있을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1차원의 경우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전기장도 x 방향만,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 오른쪽 또는 왼쪽 이런 경우 이런 이제 이것도 같이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각이 0도 아니면 180도겠죠. 그렇죠? 0도 아니면 180도다. 0도면 1이고, 그렇죠? 전기장도 똑같이 이쪽이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반대쪽이다. 경로와 반대쪽이다. 즉 DS와 반대쪽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그쵸? 근데 여기 2의 성분, 전기장의 성분, 요 안에는 그 부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성분에는 부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DS는 1차원에서 dx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dx.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바로 dx와 같다. dx와 같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요 위에 요 식을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이퀄 마이너스 EDX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E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DX를 나눠주면은 바로 2의 X성분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V를 알 경우 V를 X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전기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미분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구한다는 말과 같죠. 그쵸?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경로가 1차원이에요. 등산 경로가 이제 1차원입니다. 경로가 이렇게 1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위는 점점 그 등산의 비율을 하면은 이게 중력이 되겠죠. 그렇죠? 중력. 등산의 비율을 비유를 합시다. 그러면은 그 V라는 거, V는 등산에서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그렇죠? 높이가 되죠. 그래서 X만큼 증가할 때 X면은 이제 이게 X죠. 그죠? 이게 이제 X죠. 이게
이게 이제 지표면이라고 합시다. 지표면, 지면. 그러면은 x가 증가하면서 높이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냐에 따라서 2가 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중력이 정해진다. 그런 얘기. 그죠? 중력. 사람이 느끼는 중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산에. 이렇게 서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느끼는 중력은 바로 이쪽 중력. 원래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경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쪽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체감하는 그 중력, 또 물론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와 같겠죠. 그런데 등산을 하려고 이렇게 영차 갈 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중력의 방향은 이쪽이겠죠. 그렇죠? 이쪽. 그렇죠? 자, 그래서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 중력이 커진다. 당연하죠. 우리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언덕을 올라갈 때는 별로 힘들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경사가 급하면 이제 힘들죠. 똑같아요.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전위에 기울기다. 그런 얘기예요. 전위에 기울기다. 그 전위, 즉 전기적 높이죠. 전기적 높이가 같은 면을 등전이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등전이면. 그래서 시험 전화가 등전이면을 따라 ds만큼 이동할 때 전위는 등전이면을 따라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게 등전이면이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dv는 0이다. 그죠? v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으로부터 dv가 0이니까 E와 ds가 이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이제 미리 써놨는데 EDS 코사인 세타.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우변도 0이 되려면 0이 되려면 요거 E하고 DS하고 코사인 세타, 이게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익각이 90도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익각이 90이 아닐 경우, DS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무조건 0이 아니죠. 그럴 경우 전기장이 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전이면을 따라서 이동할 때 전기장은 0이다. 즉 등전이면을 따라서 시험 전화를 이렇게 움직일 때는 힘이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장이 0이니까. 그죠? 힘은 뭐예요? F는 QE라고 그랬죠. 그렇죠? F는 QE. F는
QE. 그죠? 그러니까 E가 0이면 F도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 E는 여기 봐요. 전기장 E는 벡터. 전기장 E는 등전위 면을 따르는 변위의 수직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등전위 면에서 등전위 면에서는 이제 그 전위가 다 똑같으니까 이제 기울기가 없으니까 힘이 전기력이 0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등전위 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전기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0이 아니려면은 수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이각이 90도이면 90도이면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이 0이 아니라도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기장이 즉 E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등전위면에서 존재하려면 항상 등전위면에 수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선의 방향은 같다 그랬죠. 그렇죠? 즉 전기력선이 이렇게 막 전기력선 보이죠? 이렇게 이게 전기력선이죠. 이게 전기력선의 방향은 등전위면에 항상 수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직이다. 이게 등전위면이죠. 이게 이제 파란색이 등전위면이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바로 그의 수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생긴다. 즉 전기장은 등전위면의 수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구대칭 전. 이거 이제 소스가 가운데 있으면 이제 구대칭으로 이렇게 등전위면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전기장의 방향 또는 전기력선은 그 등전위면의 수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여기도 그렇고 수직이죠. 수직.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은 항상 수직이다. 자, 방금 본 예는 1차원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그렇죠? 1차원의 경우. 근데 전기력선하고 경로하고 1차원이 아닐 경우 전기장의 방향과 경로의 방향이 이제 1차원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일 때는 그 전기장의 성분이 이 X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Y성분, Z성분까지 다 있죠. 1차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dx dv였어요. 그죠? 전위를 x로 미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여기 이걸 편미분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읽을 때는 라운드라 그래요. 라운드. R-O-U-N-D. 라운드 x 라운드. 사실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 위에 거를 먼저 얘기해요. 한국말은 4분의 3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적인 학회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어로 하면은 예를 들어 3분의 1을 예를 들어요. 3분의 1 또는 뭐 3분의 2 그러면은
3이 먼저 나오고 2가 나중에 나왔죠. 한국말 같은 거 3분의 1. 그게 아니고 2가 먼저 나와요. 위에 게 먼저 나와요. 2 over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라운드 V, 라운드 X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읽어요. 라운드 V, 라운드 X.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분수하고 똑같이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V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라운드라는 게 편미분이라는 게 뭐냐? 이 V가 아까는 이제 X만의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X, Y, Z. 그러니까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고 Z에도 의존할 경우 그 V가 X, Y, Z로 이제 쓰여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미분을 하는데 Y하고 Z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상수 취급을 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그게 바로 V를 X로 편미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V를 X로 편미분하면 그게 이제 X성분이 나오고 V를 Y로 편미분하면 Y성분. Z도 마찬가지고. 자, 예제 20.4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제 23.4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Q로 대전된 물체와 그다음에 그 반대로 대전된 물체가 서로 2A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죠? 2A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좌표축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Y축, X축을 원점이 이제 그 중간 주황색 공과 파란색 공을 잇는 선의 딱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Y축은 그 주황색과 파란색 공을 잇는 선의 수직인 선을 Y축으로 정했어요. 자, 이때 점 P의 그러니까 이 두 물체가 대전된 물체가 점 P에 만드는 전위를 구하시오. 그런 거죠. 자, 전위의 공식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죠. K2 R분의 Q죠. 그죠? 그래서 주황색 공이 만드는 전위, 파란색 공이 만드는 전위. 이건 R분의 Q니까 R이 뭐냐면 이게 R이죠. 그죠? 요 빗변 보이죠? 지금 빗변. 그리고 그걸 구하는 공식은 이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밑변이 A고 높이가 Y니까 A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를 씌우면은 이제 빗변 R이 나오는 거죠. R. 그죠? 이게 R이에요. 그러니까 R은 이렇게. 근데 주황색 공에서부터 P점까지의 R과 즉 거리와 그다음에 파란색 공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전위의 크기가 똑같이 R분의 Q, R분의 Q. 둘 다 Q죠. 그죠? 하지만 부호가 다르죠.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황 파란 공이 P점에 만드는 전이 0이다. 그 다음에 주황 파란 공이 여기 R점에 만드는 전위를 구하면은 똑같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주황공으로부터 점 R까지의 거리는 여기 X에다가 여기 A, 그죠? 요 A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A 분의 Q 거기다가 그 전기력 상수 K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 공으로부터 점 R까지는 X에다가 A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왼쪽 게 파란 공이에요. 파란 공이 만드는 전이요. K2까지. 그 다음에 주황 공이 이게 파랑. 요게 주황공. 두 개를 더하면 이제 통분을 하면 x-a x 플러스 a 통분을 하면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C는 점 P 또는 R이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점 P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0이죠, 그죠? 계속. 그래서 우리 관심 바뀌고 이제 R을 보면은 R이 점점 멀어지면 주황공으로부터 R까지의 거리나 파란공에서 R까지의 거리나 뭐 그게 그거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부호는 반대니까 여기 A 문제와 비슷한 이제 양상으로 흐르겠죠.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0에. 근데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멀리 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0으로 치닫는지 한번 봅시다. 0으로 줄어드는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A는 딱 고정되어 있고 X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은 X제곱에 비해서 무시할 만큼 작아지니까 그냥 X제곱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멀리 떨어진 R점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이제 아까 정의했던 것 같이 X로 V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X 세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장은 원래는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는데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이 같이 있죠. 멀리 가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훨씬 멀리 가면은 가깝게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반대로 대전된 물체가 가까이 있을 경우 그 일직선상의 전기장의 크기는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20.5절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위를 봅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다 전체가 다 대전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 대전된 물체가 전 P에 만드는 전위를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늘 하듯이 이 큰 물체를 조그만 요런 조그마한 조각으로 잘게 나눠서 잘게 나누는 것은 이제 미소 전하라고 하고 그 전하량 미소 전하의 전하량은 이제 DQ죠. DQ로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걸로. 자, 여기 V라고 나왔죠? 델타 V라고 안 나오고. 이건 이미 델타 V이긴 델타 V인데, 무한대에서 전 P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부터 전위차. 그건 암묵적으로 다 그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전위라 그래요. 전 P에서의 전. 그래서 이거 표시 안 해줘도 굳이. 그래서 아까는 어땠어요? 델타 V A에서 B로 갈 때, 이 전위차는 KE EDS였죠, 그렇죠? 이랬죠. 이때는 이제 전기장을 알고 Q를 모를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는 전기장을 모르는데 Q는 알아요. Q는 DQ는 알 때. 그럴 때 DQ를 알 때. DQ를 안다는 거는 이제 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걸 왜 연속적인 분포냐? 연속적인 전화 분포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조각 하나하나를 이제 미소 전화라 그런다 그랬죠. 이 미소 전화들이 연속적으로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그럼 불연속적인 전화 분포는 뭐냐? 그건 아까 한 거예요. 봐요. 이런 식으로 주황공하고 파란공하고 두 개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딸랑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불연속적인 거고 이거는 어때요? 미소 전화 사이에 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쫙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 그죠? 점선은 불연속적으로 선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선을 연속적이다. 선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DQ를 알고 있을 때 그 전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제를 봅시다. 자,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는데 고리 전체의 전하량이 Q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그때 전 P에 만드는 전위를 구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이제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 고리에서 P에 만드는
고리가 P에 만드는 전이를 알려면 일단 이걸 잘게 쪼개야겠죠. 그렇죠? 잘게 이렇게 쪼개야겠죠. 잘게. 그래서 그 조각 하나를 일단 봅시다. 조각 하나를 보면 그 조각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이죠. 그죠? X고 반지름이 A고. 근데 이제 위치를 옮겨요. 그 옆으로. 아무리 위치를 옮겨, 만약,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간다 그래도 X와 그 A 값은 변하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상수란 얘기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DQ라는 거는 이제 전체 Q를 잘게 잘라놓은 건데, 이제 DQ를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이게. DQ를 다 더하세요. 그런 얘기죠. DQ를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대문자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이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하니까 별표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과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또는 이제 즈음 해서 이제 과제를 낼 텐데 그때 예제 20.5를 반드시 풀어봐요. 알겠죠? 과제는 OT 때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19에서 20장이면 예를 들지 말고 시험 범위를 19장, 20장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19장하고 20장에 나오는 예제 중에서 대략 한 10문제 정도를 골라서 푸는 거예요. A4용지에다 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연필로 풀어야 돼요. 연필로. 왜냐면 이제 시험 보듯이 연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이제 시험 대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풀어서 A4용지에 풀어서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0.5 A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시오. 방향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문제에서 방향은 묻지 않았지만 방향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Q가 플러스면은 이 P점에 시험 전화를 놓았을 때 시험 전화는 항상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고리도 플러스고 시험 전화도 플러스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밀리겠어요? 정확하게 X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바로 X방향, 플러스 X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고리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면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자, 그래서 크기를 구해봅시다. 크기는 미분을 하면 돼요. 미분. 이, 전위를 보면은 Y도 없고 V도, Z도 없어요. 오직 X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자, 저럴 때는 뭐 Y를 고정시키고 Z를 고정시키고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굳이 편미분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편미분을 하지 않고
그냥 보통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미분하면은 이런 답이 얻어진다.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0.6은 예제 20.6은 이게 원판이 전체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어요. 균일하게 원판이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고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먼저 요 고리, 작은 고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얇은 고리라고 합시다. 얇은 고리가 전피에 만드는 전위를 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구했죠, 이렇게. 그죠? 그 20.5, 예제 20.5에서 이미 이렇게 구했죠. 그죠? 달라지는 건 뭐냐? 이 전체가 전체가 Q로 대전돼 있다가 아니고 이거는 표면 전압 밀도가 나왔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전체 대전된 전하랑 Q는 원판 전체에 대전된 전하랑 Q는 면적, 전체 면적이 뭐냐? 대문자 R이 반지름이죠.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이게 면적이죠. 면적에다가 면적 밀도 또는 면적 밀도를 표면 전하 밀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이게 전체 전하량 Q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전하량 Q를 잘게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얇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요 반지, 요 고리에 대전된 전하량을 dq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고리가 전피에 만드는 전위는 뭐냐? 여기 q, 요 위에서 구한 요 q 있죠? 빨간색. 요 q를 dq로 바꿔준 거랑 똑같죠. 그렇죠? dq.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체 원판이 P에 만드는 전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고리 하나니까 이렇게 d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전위는 적분을 하는데 K2 A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DQ가 뭐냐? DQ는 이거는 전체 면적이죠. 그럼 여기 그 고리 하나의 그 미소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그 고리의 그 길이를 구해요. 고리의 길이가 2파이 R이죠. 그죠? 2파이 R. 거기다가 고리의 두께를 곱해요. 고리의 두께가 뭐냐? DR이에요. DR. 고리의 두께가 DR이죠. 여기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얇은 고리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그마를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DQ 대신에
dq 대신에 2 파이 r dr 시그마를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상수를 제외하고는 다 빼요. 상수를 제외하고는 다 빼면은 일단 상수는 x가 상수고, 그죠? 변하지 않는 거는 x. 그다음에 a가 아니죠. 고리 하나라 그랬으니까 고리 하나의 반지름은 r이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아니고 r로 바꿔요. r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수가 아닌 건 다 밖으로 꺼내고 다시 쓰면은 k2 그다음에 2파이 두 개밖에 없네, 그죠? k2파이 그다음에 적분 지금 꺼낸 거를 표시해 봅시다. 꺼낸 거는 2파이 꺼냈고, 그 다음에 K2를 꺼냈으니까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를 쓰면 R 제곱 더하기 X 제곱 DR. 그래서 루트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R을 이제 R로 미분해야 돼요. 아니, 적분해야 돼요.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답이 복잡해요. 전기장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중요하죠, 그죠? 고리를 응용한 문제니까. 근데 계산이 복잡해서 그 미적분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적분을 한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때 공부한 학생도 있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닥 크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20.6 대전된 도체에 의한 전위. 를 봅시다. 자, 이거는 여기 처음부터 읽어보지 말고 여기 이거 색칠된 네모칸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된 글자부터 읽어봅시다.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는 대전된 도체의 표면은 등전이면을 이룬다. 그러니까 표면 전체가 도체. 도체라는 게 중요해요. 도체. 다른 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직 도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도체의 경우 대전이 됐다는 거는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남는 거죠, 그죠?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그 전하들이 이 그림과 같이 이 표면에 다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어떤 물체다. 그러면은 도체다. 그러면은 그 전하들이 다 표면으로 도망간다. 실험을 해보니까 도망간다. 그래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는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하들이 가만히 멈추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하들이 계속 움직이면은 그
전기장도 계속 변하고 전이차도 계속 변하겠죠. 그렇죠? 전이도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은 뭐 이 도체의 뭐 이곳의 뭐 전기장은 몇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계속 변하는데. 자, 그래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루 종일 기다리냐? 그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새의 뭐 억분의 1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순식간에 파바박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쫙 이렇게 도망가요. 자, 그 다음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 전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그 전기적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도체 내부의 전위는 다 똑같다. 그 다음에 표면의 전위와도 같다. 즉 결론이 뭐냐? 도체는 전체가 다 전위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표면이나 내부나 다 똑같다. 결론이 뭐냐? 도체는 등전이 2이다. 전위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위가 똑같으니까 전기장도 없고, 그죠? 그럼 전기장이 그러면 도체는 뭐 전기장이 아예 없냐? 내부에 뭐 시험 전화를 가져다 대도 아니 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시험 전화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시험 전화가 플러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시험 전화가 있어요. 그럼 가까이 가면 밀려나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죠? 그러면 등전인데 도체 전체가 등전인데 그러면은 전기장이 없다는 얘기고 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전기장이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수직으로 존재한다. 왜 수직으로만 존재하냐? 나중에 이제 이유가 다 나와요. 이게 그거만 모아서 이유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이 생략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도체의 전위는 다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방향은 그 표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풍선이라고 가정하면은 바늘로 뚫었을 때 공기가 새 나오는 방향. 이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다. 근데 얘가 이 경우에 이제 좋지 않은 점은 뭐냐?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되면 또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바깥쪽이냐? 그건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세상에 어떤 풍선이 바늘로 찌른다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닥 좋은 예는 아니다. 어쨌든 표면의 수직이다. 그러니까 표면에서만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전하도 표면에 있고 전기장도 표면에만 있다. 근데 그 표면의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이렇게만 이제 요 세 개를 반드시 알아둬요.
자, 그거를 알고 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봅시다. 평행 상태에 있는 도체의 여기 평행 상태에 있는 도체의 알자 전하는 도체의 표면에만 분포한다. 표면에만 분포한다. 또한 도체 표면 바로 바깥쪽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표면에만 전기장이 0이 아니지 내부는 0이다. 이게 19장에 나왔대요. 나도 방금 까먹었었는데 19장에 나와요. 19장 11절.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 있는 대전된 도체 표면 점의 전이는 같다. 그뿐만 아니고 그 내부도 다 같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전위가 뭐냐? 그거는 대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의 경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도체 구의 경우 이렇게 구가 이제 플러스로 대전됐어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러면은 그 플러스 전하는 다 표면에만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 시험 전하를 이제 여기다 둬요. 그러면은 이게 힘을 받겠죠. 그죠? 근데 그 받는 힘은 어떤 힘과 같냐? 마치 요 구 중심에 예를 들어서 이걸 Q라 그럽시다. 대문자 Q. 대문자 Q가 이 도체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 경우 요 시험 전화 Q가 여기 점 P에 있을 경우 시험 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는 바로 K2 R분의 R분의가 아니고 K2 이거 뭐 소문자로 써야 되나? 소문자는 이미 아까 안 썼다고 합시다. R분의 Q0다. Q다. 대문자 Q. Q다. 계산을 해보면.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결과가 뭐냐? 마치, 모든, 이게, 어떤 경우의 전위 공식이죠? 이거는 뭐냐면, 점 P로부터 점 P에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 Q라는 크기의 점 전하가 만드는 전위죠. 그죠? 전위.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과. 그걸 계산하려면 이제 원래는 여기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이 전이 더하기 이 전이 더하기 여기 전이 더하기 다 더해야 되는데 다 더해서 계산해 봤더니 그냥 다 그 구의 중심에 모든 변화가 모여있다고 계산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바로 그 점전화의 경우를 가정해서 같다고 취급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빠르게. 자, 그래서 금속구 표면에서의 전위는 K2R분의 Q가 된다. 점전화와 같이. 그 다음에 금속구 내부의 전위는 일정하므로 금속구 내부에 위치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전위도 똑같다. 등전위니까 똑같이 K2R분의 Q가 된다. 똑같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더 알기 쉬운 게 이게 봐요. 여기가 구의 중심이죠.
구의 중심부터 여기가 이제 구의 표면인데 똑같죠. 전위의 크기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똑같죠. 그러다 이제 밖으로 나오면 급격히 작아지는 거예요. 거리 아래 반비례하면서 쭉 작아진다. 여기까지 계속 작아진다. 전기장의 경우에는 이제 도체구 내부에 또는 어떤 도체건 간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이에요. 0인데 표면에는 갑자기 이제 전기장이 탁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생겼죠. 표면에 생기는데 이제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모습이 뭐와도 같냐? 거리 r 떨어진 곳에 전하 Q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하랑 Q로 대전된 도체가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곳에 만드는 전기장과 전위는 점전하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구 바깥에서는. 자, 예제 20.7은 이게 피뢰침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전혀 피뢰침하고는 닮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뭔 피뢰침이냐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피뢰침이 이렇게 뾰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를 이제 곡률 반지름이 그러니까 곡률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곡률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됐다는 게 곡률이 큰 거고 곡률이 작다 하는 거는 이렇게 완만한 거. 근데 피뢰침의 끝부분은 곡률이 이게 작아도 보통 작은 게 곡률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그죠? 뾰족하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곡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비교했냐? 여기 작은 공, 여기 큰 공. 근데 이제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피뢰침이 이제 위아래가 연결돼 있듯이 이렇게 작은 도체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피뢰침 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뭐 피뢰침 비슷하다. 이 선을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구들을 이제 좀 작게 하면 점점점 피뢰침 닮아가겠죠. 그래서 감안하고 봐줘요. 자, 요 표면에 이게 둘 다 도체이고 이게 전체가 도체죠, 그죠? 한 물체예요, 이게. 구 두 개와 이 이게 세 가지 물체를 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도체로 취급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게 만약에 대전돼 있다 그러면은 그 전하는 다 표면에만 존재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기장도 표면에만 이게 수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요 1번 이게 1번 공이에요. 이게 2번 공이고 1번 구 표면에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와 2번 구 표면에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죠. 이게 순서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 원은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그러니까 1번 공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KR 제곱분의 Q, 그래서 R1 제곱분의 Q1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Q1으로 대전되고 Q2로 대전돼 있어요. Q1, Q2 각각. 그다음에 E2도 이렇게 똑같은 이제 공식으로 대전돼 있고. 그래서 B를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B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E2분의 E1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죠. 그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표면 전압밀도가 같다 그랬어요. 표면 전압밀도가 같으면 이걸 정의했어요. 표면 전압밀도가 같으면. 그러면은 Q2분의 Q1. Q1이 뭐고 Q1이 뭐고 Q2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B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Q1이라는 거는 Q1이라는 거는 이 1번 공 전체에 대전된 전하량이죠. 근데 밀도가 같으니까 무조건 크면 클수록 많이 대전돼 있겠죠. 그래서 그 구 표면의 그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R 제곱에 비례하죠. 4파이 R1 제곱. 그러니까 Q2분의 Q1은 4파이 R2 제곱분의 4파이 R1 제곱. 그래서 4파이 공통된 거 위아래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잠깐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결과를 이 결과 아니 색깔이 왜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Q2분의 Q1 R2 제곱분의 R1 제곱으로 이제 바꿔 쓸 수 있죠. 바꿔 쓰면은 어떻게 돼요?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2원 1번 공 주위에 생기는 즉 표면에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고 그 다음에 2번 공 표면에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둘의 B는 이것이고 그리고 Q2분의 Q1은 이제 R의 함수로 바꿔서 씁시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도체 공 두 개와 이 도선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도체로 볼 수 있고 그 하나의 도체는 모든 점이 내부 외부 모든 점이 모든 점의 전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번 공의 전이를 구하는 공식이 KR1분의 Q1이죠. 그 다음에 2번 공의 전이를 구하는 공식이 KR2분의 Q1 R2분의 Q2 이가 너무 크게 써졌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양쪽에 K를 똑같은 K를 지우고 Q2분의 Q1에 대해서 쓰면은 Q2분의 Q1은 R2분의 R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Q2분의 Q1을 R2분의 R1으로 바꿔서 쓰면 요게 하나씩 지워지고 요게 이제 R2 이거를 이제 R1 이렇게 쓰면은 요게 이제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R2는 제곱과 지워지고 그럼 R1분의 R2 이렇게 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장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기장은 요 표면이 전하 밀도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곡률이 크면 클수록 특히 뾰족한 곳에 전하가 집중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전기장도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전하도 가장 많다. 그게 바로 피르침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속이 꽉 찬 도체의 경우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체로 된 물체의 안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공동이라 그래요. 공동.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안꽃빵 또는 뭐 호두과자 이런 거에서 안에 있는 그 팥을 다 뺀 거죠. 그죠? 자, 빈 공간 내부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전하 분포와 무관하게 항상 0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도체 내부가 여기죠. 그죠? 이런 것이죠. 도체 내부는 우리가 전하가 없음을 알았죠. 그죠? 잉여 전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얘기죠. 중성. 그리고 도체 내부의 전위는 모두 같다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A점과 B점의 전위도 같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전위의 변화, 즉 델타 V죠, 그죠? 델타 V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죠. 그러면은 그때 이 경로를 DS의 경로를 여기 점선과 같이 설정합시다. 점선과 같이 설정하면 이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게 나눈 구간에서 각 구간마다 이게 전기장이 있겠죠. 그죠? 전기장. 그 다음에 DS는 이쪽이고, 그죠? DS는 이제 이쪽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벡터곱이 아니고, 스케일러 곱이라고 그러죠. 크기, EDS 코사인 세타. 이거를 이제 계속 더해서 쭉쭉쭉 진행하는, A에서 B까지 진행을 하는데,
경로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경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로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잡든지 간에 A에서부터 B까지의 전위차는 0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려면은 여기 전기장, 이 전기장이 이 경로상의 모든 전기장이 0인 경우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즉 이 공동 안에서 도체 내부의 구멍에서의 전기장 역시 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이 꽉 찬 도체가 있으면은 이 안에 전기장은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동이 있어도 그 안에도 0이고 여기도 0이다. 즉 그 도체로 둘러싸인 그 내부는 다 0이라는 얘기죠. 바깥에 어떠한 전하가 다가와 이게 분포되어 있어도 이건 항상 만족해요.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